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며칠 전 퇴근을 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엄마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현미야, 회사니? 라고 묻던 엄마의 목소리는 평소와는 사뭇 달랐는데요. 약간 상기되어 있었던 것 같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죠. 무엇인가 이야기를 하고 싶어 죽겠다는 그런 말투였어요. 그런 엄마에게 왜? 무슨 일인데? 지금 엄마 목소리는 나 지금 입이 근질거려서 못 참겠다. 뭐 그런 투인데? 또 무슨 일인데? 라고 물었어요. 부모님은 지방에 사시는데 아빠가 워낙 말이 없는 분이라 엄마는 친척들이나 동네에 무슨 일이 생기면 딸인 저에게 호들갑을 떨며 전화를 하곤 했거든요. 저한테는 오빠가 한 명 있긴 한데 오빠도 아빠를 닮았는지 말수가 많이 적었거든요. 그렇게 제가 궁금하다는 듯이 물어봤는데 저기 있잖아. 영민이 소식은 듣고 있는 거니? 라고 물어왔어요. 그런 엄마의 말에 엄마! 내 앞에서 절대 영민이 얘기하지 말라고 했잖아. 엄마는 어쩜 그렇게 생각이 없어? 라고 제가 목소리를 높였고 이제 막 퇴근 준비를 하던 직원들이 책상 너머로 그런 저를 빼꼼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순간 제 얼굴이 새빨개졌는데요. 저는 급히 엄마에게 그만 끊어. 나 퇴근해야 해. 라고 말을 하며 전화기를 끊으려고 했는데 전화기 너머로 영민이 아빠 사업이 쫄딱 망했대. 지금 빚쟁이들이 쫓아오고 난리야. 라는 다급해진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런 엄마의 목소리에 저는 잠깐 넋을 잃고 말았는데요. 영민이란 이름이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절대 잊혀지지 않는 이름이네요. 저는 문득 3년 전에 그 일을 떠올려 봅니다. 영민이와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어릴 때부터 한 동네에서 자랐고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다고 할 정도로 잘 알고 있던 그런 친구였는데요. 그렇게 서로를 잘 알고 챙겼어요. 그리고 둘 다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입학을 한 뒤로는 더욱 서로에게 의지를 했고 그러다 보니 어느새 연인으로 발전을 하게 되었어요. 철없던 우리는 그냥 우리만 좋으면 마냥 다 좋은 것인 줄만 알았어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영민이네 집은 사업을 하는 집안이었는데 꽤 부자였거든요. 동네 유지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동네에서 유명했던 말이 영민이네 땅을 밟지 않으면 그 동네에 들어갈 수도 없다. 그런 소문이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영민이네는 할아버지 때부터 부자였다고 들었어요. 그렇게 부자였던 영민이 집에서 저를 받아줄 리가 만무했겠죠. 우리 집은 아빠가 그냥 조그만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었기에 사는데 큰 불편은 없었지만 풍족했다고 보기는 어려웠으니까요. 감히 영민이네와 어찌 비교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영민이네 부모님 입장이었다면 제가 탐탁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대학을 다닐 때 사귀고 있다는 것을 양쪽 부모님께 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부모님들은 그냥 철부지 소꿉장난이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모양으로 별 관심도 보이지 않았어요. 워낙 둘이 붙어 다녔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친구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고도 꽤 오랜 시간 연인 사이로 지내게 되자 양쪽 부모님 모두가 우려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어느 날은 엄마가 현미야, 너 어쩌려고 그러냐? 라고 물어왔어요. 그런 엄마에게 어쩌긴 뭘 어째? 라고 말을 하며 엄마의 얼굴을 바라봤는데요. 영민이 말이야. 니들 아직도 사귀고 있다며? 라고 걱정스레 말을 했어요. 당연하지. 우리가 지금 몇 년째 사귀는데 이제 와서 그런 걸 물어봐? 라고 별스럽지 않게 말을 했지만 엄마는 걱정이 태산인데 너는 어쩜 그렇게 태평할 수가 있는 거냐? 라고 말을 했어요. 제가 그런 엄마를 그저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얘가 이렇게 철이 없어. 너 생각해봐라. 그 부잣집에서 너를 며느리로 좋아하겠냐? 그렇지 않아도 영민이 엄마가 보통 내기가 아니라고 동네에 소문이 파다한데 그 양반이 절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더 정들기 전에 빨리 정리해. 엄마도 영민이는 부담스럽고 싫어. 나는 좀 살갑고 편한 그런 사이가 좋아. 라고 엄마가 말을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러한 문제를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갑작스레 말을 해서 많이 놀라 있었어요. 엄마는 제가 놀라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말을 해나갔는데요. 우리 집은 그런 집하고 전혀 어울리지가 않아. 그건 너도 알고 있지? 라고 다시 한번 저에게 말을 했는데 마치 제가 동의하기를 바란다는 그런 간절함 같은 것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엄마의 물음에 대답을 하지 않았는데요. 한참 나중에 알게 되었답니다. 그날 엄마가 갑작스레 그런 말을 꺼낸 이유에 대해서 말이죠. 엄마가 저에게 말을 하기 며칠 전에 영민이 엄마가 우리 집을 다녀갔던 모양인데 영민이 엄마는 우리 집에 들어서자마자 팔짱을 낀 채 집안을 빠르게 훑어보았다고 해요. 그런 영민이 엄마를 보며 그저 놀라서 서 있던 엄마에게 집이 많이 낡았네요 라고 첫마디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 영민이 엄마의 말에 우리 엄마는 예, 애들 어릴 때부터 살던 곳이라 많이 낡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살만합니다.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영민이 엄마의 거만한 태도에 엄마도 썩 기분이 좋지는 않았겠죠. 그런 엄마의 말에 영민이 엄마는 글쎄요,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은 것은 아니죠. 사람마다 다 다르죠. 라고 엄마의 말을 받아쳐버렸다고 하는데요. 영민이 엄마의 말에 기분이 많이 상했던 엄마는 얼굴색이 변해버렸는데요. 그건 그렇고 저희 집에는 무슨 일로 오셨어요? 라고 말을 돌려버렸다는데 잘 아시잖아요. 우리 아들하고 되게 따님이 사귄다고 하더라고요. 대학 다닐 때야 워낙 철부지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지금은 철부지가 아니잖아요. 우리 아들 얘기 들어보니까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하던데 혹시 따님한테 들으셨나요?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엄마는 이미 기분이 불쾌했던지라 아니요, 저는 그런 말 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애들 아직 어린데 결혼은 무슨 결혼입니까? 라고 말을 해버렸고 그러니까요. 제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그리고 설령 결혼을 하더라도 현미가 우리 영민이 짝으로는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라고 말을 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그런 영민이 엄마의 말을 중간에서 싹둑 자르며 아니, 알긴 뭘 안다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 현미야 공부 잘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 들어갔지. 지금 회사도 좋은 회사 들어갔는데 우리 딸이 부족하긴 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있다면 돈 없는 부모 만난 것 뿐이겠지요? 라고 목소리를 높여서 말을 했다는데요. 엄마의 말을 듣고 있던 영민이 엄마도 지지 않고는 그러니까요. 그게 가장 큰 문제죠. 아무리 그래도 수준이 어느 정도 비슷해야지. 이건 차이가 나도 너무 나잖아요. 애만 똑똑하면 뭐하나요? 부모가 뒷받침을 못 해주는데. 이 집만 봐도 그래요. 이 집 혹시 비 오면 물이 새진 않나요? 라고 말을 해버렸는데요. 영민이 엄마의 말을 듣고 있던 엄마가 몸을 부르르 떨었고 알았으니 당장 나가요. 나도 당신 아들 사위로 드리고 싶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쏘아붙였다고 하는데요. 엄마는 그래도 분이 안 풀렸던지 당신들이 볼 때는 세상에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것 같지?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돈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없다가도 있는 게 돈이야. 돈 좀 있다고 어디서 유세야 유세가? 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그런 엄마의 말에 영민이 엄마가 그까짓 돈? 웃기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꼭 돈 없는 것들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이따위 집에서 살면서 그런 소리가 나와? 이봐요. 잘 들어요. 당신 딸이 얼마나 똑똑한지는 몰라도 당신 딸한테 당신들이 평생 걸림돌이 될 거야. 알기나 해? 라고 말을 하며 엄마를 비웃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꾹꾹 눌러 참고 있던 엄마가 폭발해버리고 말았는데요. 이런 미친 여편네를 만나? 우리가 걸림돌이 될지 안 될지 당신이 어떻게 알아? 그리고 남의 귀한 딸 앞날을 네가 뭔데 그딴 식으로 말을 해? 라고 소리를 지르며 영민이 엄마에게 단숨에 달려가서는 영민이 엄마의 머리채를 순식간에 잡아버렸다고 합니다. 그 바람에 영민이 엄마가 놔! 놓으라고! 라고 비명을 질렀지만 엄마는 내가 오늘 네 머리털을 다 뽑아버릴 거야. 너 같은 사람은 크게 한번 혼나봐야 해. 라며 영민이 엄마의 머리채를 더욱 세게 잡아당겼다고 해요. 그리고 영민이 엄마도 안 되겠다 싶었던지 그래 오늘 한번 해보자.
무식한 것들은 똑같이 무식하게 해줘야 한다니까? 라고 말을 하며 손을 뻗어 엄마의 머리채를 잡아버렸고 말이죠. 그렇게 둘이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난장판이 났는데요. 엄마가 주먹을 쥐고 마구마구 흔들어대다가 아빠가 아끼던 6년 된 인삼주가 들어있던 병을 손으로 탁 하고 친 모양인데 그 병이 박살이 나버렸다고 하네요. 하지만 둘 다 이미 이성을 잃었던지라 그걸 볼 겨를도 없이 머리채를 잡고 발로 차고 아주 난장판도 그런 난장판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때마침 오빠가 집에 들렀다가 그 광경을 보게 되었고 오빠가 둘을 뜯어말리고서야 진정이 되었는데요. 엄마와 영민이 엄마의 모습이 아주 과간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오빠의 말에 의하면 우리 엄마도 만만치 않았지만 항상 고상하게 좋은 옷 입고 미용실에서 머리 손질하던 영민이 엄마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머리를 산발을 한 귀신 같은 아줌마가 떡하니 서 있더랍니다. 오빠가 보기에는 영민이 엄마가 우리 엄마한테 흠씬 두들겨 맞은 것 같고 얼굴에 멍자국까지 있었는데 정말이지 큰일 났다 싶더래요. 잠시 후에 일어난 영민이 엄마가 쩔뚝거리며 감히 너 같은 게 내 몸에 손을 대? 내가 너 가만 안 둘 테니까 알아서 해! 라고 말을 하고는 병원 입원을 해버렸답니다. 그리고는 합의를 못한다고 난리를 쳤고 말이죠. 그러한 것을 우리 오빠가 나서서 해결을 했던 모양입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을 정말 한참 후에 알게 되었는데요. 가족들이 저에게는 절대 말을 해주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도 제가 영민이랑 헤어지지 않자 영민이 엄마가 제가 살고 있던 집까지 찾아왔는데요. 제가 깜짝 놀라서 문을 열었고 그렇게 집 안으로 들어선 영민이 엄마는 너는 도대체가 얼굴이 어쩜 그렇게 두꺼운 거니? 라고 다짜고짜 물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는 전혀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었던 터라 여기라도 잠깐 앉으시죠? 라고 말을 꺼냈어요. 그랬는데 영민이 엄마가 말이죠. 그런 저를 째려보며 나보고 이런 더러운 소파에 앉으라고? 라며 말을 했어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넋을 잃은 것 같은데요. 정말 많이 놀랐거든요. 너 니네 가족들한테 얘기 못 들었어? 아니면 듣고도 이렇게 뻔뻔한 거야? 니들 헤어진다는 조건으로 니네 오빠랑 합의를 한 건데 왜 아직도 만나냐고? 라고 저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어요. 그런 아줌마에게 저는 도대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라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을 했어요. 하지만 아줌마는 어머 얘 좀 봐? 너 진짜 못 들었어? 니네 엄마가 얼마 전에 너한테 우리 아들이랑 헤어지라고 알아듣게 얘기했다고 하던데 못 들었어? 이거 완전 가족 사기단 아니야? 라며 다시 소리를 질러댔어요. 그런 아줌마의 말에 저는 번뜩 정신을 차렸는데요. 엄마가 헤어지라는 소리를 하긴 했지만 합의는 무슨 말이죠? 그리고 우리 오빠랑 무슨 합의를 했다는 말이죠? 라고 말을 했는데 제 목소리는 아까와 다르게 또렷해져 있었어요. 우선 합의라는 말이 가슴에 그대로 꽂혀버렸는데요. 우리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겼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 정신이 선명해졌거든요. 너 진짜 몰라? 니네 엄마가 나 때렸잖니. 그래서 내가 진단서 끊어서 경찰에 신고했고 근데 니네 가족들 진짜 대단하다. 그 큰일을 어떻게 그렇게 숨길 수가 있다니? 아니면 네가 나한테 지금 연기를 하고 있거나? 라며 비아냥거리며 말을 했어요. 하지만 저는 엄마가 아줌마를 때렸다는 말만 귓가에 맴돌았는데요. 엄마가 도대체 왜? 라는 생각뿐이었거든요. 그런 저를 보며 아줌마는 아무튼 너 우리 영민이랑 빨리 헤어져 라고 단호하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저도 곧 폭발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불만이시면 영민이한테 먼저 말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저한테만 그러시는 거죠? 라고 제가 쏘아붙여 버렸어요. 그런 제 말에 아줌마가 피식 웃었는데요. 어머, 역시 이래서 돈 없는 것들하고는 상대를 하면 안 된다니까. 왜 안 될 것 같으니까 우리 영민이를 방패 삼겠다? 그렇게 해서라도 신분 상승을 해보겠다? 그런데 어쩌면 좋니? 너는 절대 안 된다. 니네 엄마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는 좋게 말할 때 헤어져. 니네 오빠가 합의서 작성한 것도 가지고 있으니까 라고 말을 하고는 집안을 다시 한번 휙 둘러보더니 근데 이런 집에는 바퀴벌레 같은 거는 막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니니?
아유, 여자아이가 이 쾌쾌한 냄새는 또 뭐니? 이놈의 자식은 도대체가 이런 애가 뭐가 좋다고 그 난리를 치는 건지 라고 말을 하고는 밖으로 나가려고 했는데요. 순간 그런 아줌마의 뒷모습을 바라보는데 아까는 미처 못 봤었는데 신발을 그대로 신은 채 안으로 들어왔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아줌마를 보며 제가 돈만 많으면 뭐 하나요? 기본적인 예의조차도 모르는데 남의 집에 신발 신고 들어올 정도로 매너가 없는 집안이네요. 우리 엄마가 왜 때렸는지 완전히 이해가 되네요. 알고 보니 돈만 많은 졸부 집안이었네. 라고 말을 해버렸어요. 제 말을 들은 아줌마가 급히 몸을 돌려 저를 째려봤지만 저는 그런 아줌마에게 알았으니 그만 가시죠. 충분히 알아들었다고요. 그런데 다음부터는 남의 집에 들어갈 때 신발은 꼭 벗고 들어가세요. 여기가 무슨 미국도 아니고 남의 집에 신발을 신고 들어와? 라고 말을 하며 문을 쾅 하고 닫아버렸어요. 밖에서 뭐라고 꿍시렁거리는데 저는 상관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바닥을 내려다봤는데요. 그 사람이 신고 온 신발 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더라고요. 급히 걸레를 가지고 신발 자국을 지우기 시작했는데요. 눈에서 눈물이 끝도 없이 쏟아져 나왔어요. 단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과 함께 우리 엄마가 도대체 어떤 수모를 당했을까 하는 생각에 제 마음은 분노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우리 엄마가 오죽했으면 그랬을까요? 하는 생각과 함께 가족에 대한 미안함이 가득해졌거든요. 하지만 저도 가족들에게 그러한 사실을 말하지 않았는데요. 저에게 사실대로 말하지 못한 가족들의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저는 영민이에게 헤어지자고 말을 했지만 영민이는 절대 헤어질 수 없다며 매달렸어요. 그런 영민이에게 너 잘 들어. 앞으로 니네 엄마가 한 번만 더 우리 가족 건들면 그때 나도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똑똑이 전해. 우리 가족한테 절대 함부로 하지 말라고 라고 말을 해버리고 나와버렸는데요. 그 뒤에도 영민이는 절대 헤어질 수 없다며 저에게 매달렸어요. 하지만 저는 그 집안에 완전히 정이 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영민이한테도 정과는 달리 그 어떠한 정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렇게 영민이에게 헤어지겠다고 말을 한 뒤 전화번호를 차단해버렸는데요. 저와 연락이 안 되자 영민이가 우리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전에도 말했듯이 영민이와 저는 같은 동네였기 때문에 집이 가까웠거든요. 마침 명절 기간이기도 해서 저와 오빠가 다 집에 내려가 있었는데 제가 내려온 것을 알고 있었겠죠. 집 앞에서 영민이가 벨을 눌러댔지만 저는 절대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영민이는 계속해서 문을 두드려댔어요. 그런 영민이에게 화가 난 오빠가 문을 열고 영민이의 멱살을 잡았는데요. 너 이 삐리리야, 너 때문에 우리 현미가 어떤 수모를 당했는지 알아? 여기가 어디라고 얼굴을 들이밀어? 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멱살을 잡힌 영민이가 눈물까지 글썽이며 정말 죄송해요. 현미한테 너무 미안해서 이대로 못 헤어지겠어요. 진짜 죄송한데 마지막으로 사과할 기회라도 주세요. 라고 빌었어요. 그런 영민이의 행동에 오빠도 조금 누그러졌는데요. 집으로 들어와서는 너 어떻게 할래? 라며 오빠가 저에게 물었어요. 그때 당시 옆에 있던 아빠, 엄마의 표정은 사납다 못해 무시무시했는데요. 그 집안 가족들이라면 아주 치가 떨릴 정도로 싫어했거든요. 그런 가족들을 보며 걱정 마. 나는 이미 정이 떨어질 대로 다 떨어졌어. 그냥 달래서 보낼게. 라고 말을 했지만 엄마 아빠는 대답이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밖으로 나갔는데요. 문 앞에 서 있던 영민이가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그런 영민이를 데리고 근처 공원으로 갔는데 영민이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지도 못했어요. 진짜 미안해 현미야. 그런데 나는 진짜 진심이었어.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런데 내가 너를 놓아주지 않으면 네가 더 힘들어지겠지. 하지만 나는 평생 너를 잊지 못할 것 같아. 이거 하나만 약속할게. 너 말고 다른 사람이랑 평생 결혼 따윈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을 했는데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듯 했어요. 가슴을 쥐어잡고 주저앉아 버렸거든요. 그런 영민이 마음을 제가 어찌 몰랐을까요? 다만 둘이서만 좋다고 해결될 일이 절대 아니기에 저는 그런 영민이를 위로조차 해줄 수가 없었답니다. 우리는 그렇게 헤어졌어요. 그게 벌써 3년 전 일이네요.
그리고 저는 회사 주재원 근무를 지원하게 되었어요. 해외 근무를 한 2년 반쯤 했고 한국에 들어온 것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그 머나먼 타국에서 정말 외롭고 힘이 들었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버텨냈어요. 그리고 악착같이 돈도 모았어요. 더 이상 돈 때문에 무시받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그렇게 잘 지내고 있던 저에게 엄마가 전화를 한 거였어요. 엄마의 말에 제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듣고만 있었는데요. 엄마는 너 잘 못 들었구나? 영민이네. 쫄딱 망했다고. 영민이 아빠가 어디에 투자를 했다는데 사기를 쳤다나 뭐래나. 지금 빚쟁이들이 쫓아오고 동네가 아주 난리가 났어. 망할 놈의 집구석 아주 잘 됐어. 돈 많다고 그렇게 빳빳하게 고개 쳐들고 사람 무시하고 다니더니 아주 꼴 좋다. 라고 신이 난다는 듯이 말을 했어요. 엄마 입장에서야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당했는데 말이죠. 사실 저도 영민이 엄마의 표정이 궁금해지기까지 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선뜻 엄마의 말에 답을 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런 저의 반응에 엄마는 답답하다는 듯이 너 듣고 있는 거야? 영민이 엄마, 아니지. 그 옆편 내가 그 짓꼴을 하고 다닌다니까. 얼마 전에는 정신이 반쯤 나간 건지 머리를 산발하고 상 거짓걸로 동네를 돌아다니고 있던데 동네 사람들한테 시비란 시비는 다 걸고 다니고 있잖니? 얼마 전에 나도 마트 다녀오는데 나한테 다짜고짜 달려들어서는 나보고 당신 그지 같은 집에 살지? 라고 말을 하지 않겠니? 그런 여편네를 영민이가 뛰어와서 데려가더라. 왜 아니겠냐? 남편이 사기죄로 구속되고 집안이 완전히 풍비박산 났는데 그 자존심에 무너질 만도 하지. 그 바람에 영민이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엄마 돌보고 있다고 하던데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다고 하던데 그것도 아닌가 보다. 처음에 나도 못 알아봤다니까. 충격을 많이 받은 모양인데 사람도 잘 못 알아보고 아주 마탱이가 같더라니까. 라며 더욱 신이 나서 말을 했어요. 그리고 엄마 옆에 있던 아빠가 그만 좀 해. 그 뭐 좋은 일이라고 그렇게 떠벌리고 다니길.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당신도 그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 되는 거야. 라고 잔소리를 하는 듯 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내가 뭘 어쨌다고. 나는 그 옆에 내가 한 거 반도 못했구만. 이라고 잔뜩 화가 난 목소리로 말을 했어요. 그런 엄마에게 엄마, 나 진짜 바빠서 이만 끊을게. 라고 말을 하며 급히 전화를 끊어버렸는데요. 헤어지고 3년 내내 전화 한 통 한 적 없던 영민이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영민이가 제 전화를 받았는데요. 오랜만이네. 라고 말을 하는 영민이의 목소리가 많이 떨리고 있다는 것이 온몸으로 느껴졌어요. 그리고 너 괜찮은 거야? 라고 제가 물었는데요. 그런 저에게 영민이가 너희 가족들에게 그렇게 하고 우리 집 벌 받나 보다. 그지? 라고 말을 하며 웃는 듯 했는데 영민이의 목소리는 3년 전 제가 알던 그 목소리가 아닌 듯 했어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듯 했어요. 그 뒤 영민이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잘 지내라고 말을 하며 전화를 끊었는데요. 영민이 엄마를 생각하면 잘 되었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영민이를 생각하면 안 됐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마음이 참 이상하네요. 그렇게 오랜만에 고향 친구를 만나서 소주 한 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말이죠. 영민이 엄마가 제가 있던 자취방에 들어왔던 날 방바닥에 찍혀있던 그 신발 자국이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제 눈앞에 떠올라서 마시던 술이 더 쓰게만 느껴지네요. 가진 사람들이 조금만 더 배려하는 그런 세상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